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용신 잡기를 이제 오늘부터 할 건데 맨 먼저 격구. 우리가 일단은 이제 용신이라면 이제 뭐 조우용신이다, 통관용신이다, 억부용신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용신 잡기를 하기 전에 맨 먼저 격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격은 뭐예요? 격식격의 판국자. 그래서 이 사람의 어느 격식을 갖추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격이 있어요. 격이 없진 않아요. 근데 격이 깔끔하지가 않으면 이제 무격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격을 잡았을 때 격이 튼튼하면은 성격, 그 다음에 이제 격이 나쁘다,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파격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격국용신, 격용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격용신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안 되고 원래는 상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신은 뭐예요? 쓸용자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쓸용, 용신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쓸용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신과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격용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것은 직업적 특성, 내가 사회적으로 가장 내 격에 맞게 활용하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 격용신이라는 걸 잡거든요.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격국에서는 용신이 아니고 서로상자를 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상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상신에는 또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길신 알죠? 사길신, 사흉신, 길신과 흉신으로 나눠서 순용과 역용을 또 잡아서 상신을 잡는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지금 약 한 3교시 3시간 3교시 동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격을 잡기 위해서는 월지, 항상 격은 월지 월령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격이라는 것이 첫째 월령에서 잡지만, 이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지장간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연간이나 월간, 뭐 여기서 시간도 괜찮아요. 여기로 일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투간이라겠죠.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올라가 있으면 이것은 투출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장간에 있는 것은 투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먼저 우리가 이제 지지에는 인신사회, 생지죠. 사생지와 사왕지, 사고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월지, 여러분들이 이제 월지, 월령 똑같은 얘기예요. 월지나 월령이나 똑같다. 그런데 이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와 중기와 또 본기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생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7, 중기는 7, 그 다음에 본기, 정기라고도 하죠. 이런 것은 이제 16, 이렇게 해서 총 30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30으로 다 돼 있죠. 그래서 월지에 있을 때는 일수가 여기는 이제 7일 동안 여기에 해당하는 오행이 힘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그게 끝나면 이제 중기의 기운이 7일 동안 나타난다. 그 다음에 본기는 이제 14일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달 중에 16일간은 이제 본기의 기운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이제 궁위에 만약에 있다, 지지가, 그러면 그때는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이 여기와 중기와 본기의 힘을 의미해요. 힘이 7 정도, 그 다음에 중기가 7, 그 다음에 본기 16,
그러면은 약 한 50%가 본기에 해당하죠. 힘이. 생지는 7, 7, 14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숫자 일수, 이것이 사령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령일 7일 동안 여기에 힘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7일이 끝나면 중기의 기운이 발현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정하는 숫자 일수를 사령이라고 해요. 사령일. 그래서 만약에 이 월지에 해당하는 오행 중에서 이 지장간의 역이나 중기나 본기의 오행이 연간이나 월간, 그 다음에 또는 시간, 일간에 투간이 돼 있다. 같은 오행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만약에 월간의 중기나 본기의 오행이 여기에 똑같은 것이 월간에 있어. 그러면 그것은 당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월령은 이제 월지를 월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월지 중에서 지장간 속에 있는 구성, 역이, 중기, 본기, 이것을 숫자, 힘을 세기로 나타내는 것을 사령일이라고 하고 사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지장간에 있는 것이 월지가 천간에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투간이 돼 있다. 그러면 투간이 돼 있으면 당령했다. 이것을 당령이라고 해요. 당령이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예전에 흔히 하늘에서 임무를 부여했다.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것을 하고 살아라 하고 부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십성을 배웠죠. 그래서 격을 잡는데 격이 몇 개냐? 전에는 이제 십성이면은 10개잖아요. 근데 비견겁제에는 이제 격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팔정격으로 봤어요. 팔정격. 그러다가 이제 비견겁제, 걸록 양인으로 이제 매겨서 지금은 이제 십정격이 됐다. 그래서 격이 총 10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왕지가 월지에 있을 때, 격을 잡을 때 왕지가 월지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것이 격이 된다. 또한 이 좌우묘 중 어떤 오행이든 이 왕지가 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다른 곳에 만약에 이제 자수가 있어요. 자수가 있고 내가 간목이야. 간목일간이면 자수는 뭐예요? 정인이죠? 그러면 야 이거 정인격 아니냐? 기본적으로 정인이다. 이것이 격이다. 그런데 뭐 해수가 또 사주 궁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편인이죠? 편인. 이렇게 하면 이제 정인과 편인과 혼잡이 돼 있어요. 이렇게 혼잡이 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인격이지만 편인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편인격으로 거의 보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정보다 편은 뭐 정확하게 힘의 세기를 구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편은 정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강한 힘, 특징을 나타낸다겠죠. 그래서 거의 정편이 혼잡이 돼 있으면은 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신사에 생지, 이제 왕지는 쉽죠. 왕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신사에 중에서 월지가 사화다. 그리고 일간이 간목이야. 나죠. 주체죠. 일간이 간목인데 월지가 사화이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그런데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지장간을 구성이 중요하다겠죠. 원래 사화는 이제 무토와 병화와 경금이죠. 경금과 병화가 있어요. 그렇죠? 무경병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생지의 여기에 무토는 이거는 보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실제 그냥 거푸집과 같다. 이거는 보지 말아라.
이 인신사에는 중기와 본기만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금이나 병화가 어디 연간이나 월간, 시간에 투관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격인데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본기가 투관이 되면 당령이 된 거죠. 그러면 격이 튼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경금이라는 게 사화 속에 경금이 만약에 이래서 연간에 이제 경금이 이렇게 투관돼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관에 해당이 되죠. 간목 입장에서는 편관인데 이 사람은 이거 그럼 편관격이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일단 인신사의 생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 격이라는 것은 내 사주에서 힘이 가장 강한 것이 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도 월주에서 왜 잡냐? 월주는 뭐예요? 직업의 자리예요. 직업궁이에요. 그리고 월지가 8개, 그러니까 날을 빼고 일간을 빼고 7개죠. 이 궁위에서 가장 힘이 센 곳이다. 이게 약 한 30%를 차지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식신격으로, 그럼 월지 식신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경금인 편관격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제 식신격으로 보려면은 사주 원국 바탕에 화가 튼튼하다. 또 이제 뭐 오화도 있다. 만약에 경오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편관격 성향이지만 식신격으로 상관이죠. 혼잡이 되어 있으니까 사와 양, 그 다음에 오화는 음이죠.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상관격에 가깝다. 편관의 성향도 띄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인신사회의 예를 들어서 지장간 중에 본기가 천간으로 투관된 것이 격이 가장 튼튼한 것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중기나 진술충미의 역이 이런 것이 천간으로 투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약한데 그걸 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만약에 이제 경금이 편관격으로 썼어요. 그런데 옆에서 또 만약에 운에서 갑목이 와요. 갑목이. 그러면 갑경충을 때리잖아요.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기가 항상 투관이 되는 것이 격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천간으로 경금이라는 것이 투관이 돼 있는데 사주 원국의 금이 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거는 편관격이 되겠죠. 그런 때에는 운에서 갑경충을 때려도 관이 전체 세력에서 튼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거의 갑목의 화국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경금 지장간 속에 중기가 천간으로 투관돼 있다. 그걸 격으로 잡았는데 그게 이제 운에서 치면은 이제 그런 때는 격이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생지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우리가 사주 명리에서 가장 힘든 것이 진술충미예요. 이 진술충미 다루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술충미가 월지에 있으면은 이 잡기월이라고 해요. 잡기월. 왜 잡기냐? 뚜렷하게 우리가 생지나 왕지는 인목은 목이에요. 그쵸? 신금은 금이고, 이렇게 오행이 뚜렷하지만 이 진술충미는 간절기, 환절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토는 뭐예요? 수의 창고예요. 근데 봄의 끝자락이죠. 인묘진. 진인데 왜 또 수의 창고야? 근데 진월이 되면은 낮에는 또 어떻게 보면 더울 때가 있고 밤에는 또 서늘하고 아주 알 수가 없어요. 이 진술충미들은. 그래서 이 진술충미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카멜레온 같다겠죠? 이 진술충미는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월지가 진술충미가 있다. 이 진술충미 잡기월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운에 따라서 이 격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대운이 흘러가고 하면서 이 격이
바뀐다. 그래서 카멜레온이에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색깔이 계속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진술충미 격 잡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진이면은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진 속의 지장간에는 여기에 을목, 그 다음에 중기에 개수, 그 다음에 본기에 무토예요. 목도 있고 수도 있고 뭐 본기는 당연히 토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진은 토긴 토죠. 본기에 무토가 천간으로 투간이 되면 그거는 쉽죠. 당연히 이것이 월지의 힘이 강한 것이 천간에 무토는 진토 같아요. 그렇게 해서 투간이 되면은 튼튼하죠, 격이. 그런데 이상하게 을목이나 개수가 투간이 됐어. 아유, 뭐 연간에 뭐 개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수. 그러면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간목 입장에는 개수는 정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토, 진토죠. 월지가 진토인데, 진토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재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편재. 이 사람은 월지가 편재인데, 어이구, 이거 기본적으로 편재격인데, 이 개수가 떠 있어. 이것을, 정인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성이 만약에 사주 원국에 이 인성의 힘이 강하면 당연히 정인격이죠. 그런데 월지가 항상 힘이 강하다겠죠? 이 편재의 힘이 강해요. 이래서 이런 것 같으면 편재격이 거의 맞다. 여기에 만약에 사주 원국에 또 편재가 다른 곳에 정제나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인의 성향도 있지만 편재격이 맞다. 제가 격이라는 것은 내 사주 원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것, 힘이 센 것,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진술충미는 또 진토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합과 충이 되면 격이 깨지고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격이라는 것이 세력이 튼튼해도 약하면 뭐가 되냐? 파격이 돼요. 파격. 여러분들 이 격국은 우리가 이제 사주 명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격이다, 하격이다. 사주를 볼 때 좋은 구조는 상격, 나쁜 구조는 하격. 어떤 게 상격이고 어떤 게 하격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억부법에서는 용신, 희신 이런 거를 다루잖아요. 기구신을 다루고 희신, 용신, 나에게 이로운 것, 길신 이런 것이 원국의 구조가 잘 짜여 있으면 상격이에요. 하격은 뭐예요? 어떤 운이 와도 이게 용신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 용신 운이 좋지가 않아. 뭐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와도 저게 와도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격이라고 격을 이제 등급을 매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격국에서는 격이 튼튼하다, 격이 살아있다, 격이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투간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성격이라고 해요. 성격. 이룰성자를 써요. 이룰성자를 써서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좋다, 격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파격이라고 해요. 파격. 여러분들 이제 파격 같은 경우는 깨트릴 파잖아요. 격이 이제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래서 이 파격들이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하다못해 이제 빗대자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람과 사람을 가교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격이야. 그런 것이 좋아,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게 천간에 투간돼 있어. 월간으로 투간이 됐어요. 그런데 옆에 연간이나 일간에서 충을 하고 있단 말이야. 충. 야, 격이 천간에 떴는데 충을 해. 혹은 연간에서 충을 해. 그러면 이 격이 튼튼하지가 않겠죠. 이 격이 타격을 받잖아요. 원국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만 한다고 파격이냐?
나머지는 성격이고, 그렇지 않다. 만약에 이제 천간에 아까 이제 제가 진토를 얘기했죠. 월지가 진토예요. 그러면 천간에 월지의 중기의 개수가 월간에 이게 딱 이게 투간이 됐네. 그러면 제가 간목 입장에서 보면 이 개수는 정인이죠. 월지는 뭐예요? 편재야. 그런데 여기에 연간에서 정화가 딱 있어요. 정계 충 때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때려서 서로 깨진단 말이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격이 튼튼하지가 않겠죠. 옆에서 충격을 가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파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 파격.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이라는 것을 잡을게요. 그러면 제가 용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신이라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해서 우리가 격국은 상신 용신을 잡을 때는 순용과 역용으로 나뉜다. 순용, 역용. 야, 이게 뭐냐? 순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생해주거나 생을 받거나 하는 것이 순용이에요. 역용은 극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용은 어떤 것을 순용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역용이냐. 그래서 여러분 사길신 배웠죠? 사길신과 사흉신을 배웠다. 사길신이 뭐가 있어요? 사길신이 식신 또 뭐가 있어요? 재성이 있죠? 재성은 정제나 편제나 다 길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요. 그쵸? 정인. 이 네 개가 사길신이고 사흉신은 겁제. 그 다음에 이제 상관. 그 다음에 이제 편관. 그 다음에 편인. 거의 편자죠. 뭐 겁제도 편에 해당이죠. 상관, 편관, 편인. 그 다음에 이제 재성만 흉신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사길신 중에서 보면은 비견겁제가 없죠. 여기는. 근데 비견겁제, 이 비견이 남았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의 주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길신이다, 흉신이다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길신의 월지가 사길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순용을 쓰고 사흉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역용을 쓴다. 그러면 무조건 역용만 쓰고 순용만 쓰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월지가 식신이에요. 식신. 월지가 식신이야. 그러면은 흉신이냐 아니면 길신이냐? 길신이죠. 월지가 식신이고 식신격이야. 격이. 그럴 때는 이 식신은 어떤 것이 와야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돈 벌고 움직이고 하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신 용신이 재성이에요. 재성. 그럼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그쵸? 식신생재. 이게 순용을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극하지 않잖아요. 격을. 재성과 식신생재가 된다. 비겁이 오면 안 돼요. 비겁이 오면 이 식신의 힘이 강한데 여기다가 계속 불어넣어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재성이 있어요. 재성. 재성과 같은 경우는 거꾸로 먹어야 돼. 식상. 식신생재, 식상생재 똑같죠? 서로 이게 같이 이렇게 상생해요. 그래서 식신격은 재성이 와야 되고 재성격은 식상이 와야 된다. 이런 구조는 뭐예요? 식상생재라는 것은 일하고 돈 벌고 사회적으로도 활동력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식상생재가 되는 사람들은 아주 활동력도 좋고 돈벌이도 괜찮아요. 근데 원국에서 식상생재 된다고 해서 또 운에서 그게 받쳐져야 되는데 운에서 안 되면 이거 완전 황이에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식신격이 운에서 대운, 세운을 잘 봐야 돼요. 특히 대운에서 재성이 오고 세운에서 또 재성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운에서 재성이 올 때 이 사람은
이때 이제 발복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내가 잘하는 것을 결과물을 얻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대운을 쭉 보고 1대운, 2대운, 3대운, 4대운, 5대운 쭉 가죠. 그래서 야 30대 이래서 30대에 3대운에서 야 재성이 튼튼하게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격이야.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죠. 그럼 이때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다. 그리고 나의 기질을 이거를 최고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관이 있죠. 정관. 정관과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식상생재, 식상생재 이 관성은 또 뭐예요? 인성이에요. 관인상생, 관인상생 그러죠. 관인상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요 재성을 이제 하나 빼놨는데 재성과 같은 경우에는 나를 생해주는 식상생재 이것이 뭐예요? 용신에 해당하는데 이 재성은 상황에 따라서 관성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재생관이죠. 내가 신약할 때는 이 재성, 관성운이 좋지 않다. 내가 신약한데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어. 그러면 이 관성이 바로 나를 극하겠죠. 기운이. 그러면 이 관성은 좋지 않다. 그런데 사주 원국의 재성격이면서 내 일간에 혹시 주변으로 인성이 있다. 그러면 관인상생 이렇게 해서 재성이 재생관으로 돼서 관성이 인성으로 밀고 인성이 나를 또 이제 에너지를 넣어주고 생조하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경우가 되겠고 이제 정관이라는 것은 인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 되겠죠. 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이 오면 돼요. 관성. 기본적으로는 관인상생 똑같죠. 관인상생, 관인상생.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눠준 이제 강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도 할 때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순용 말고 이제 역용이에요. 역용신을 잡는 거예요. 역용은 이제 사흉신에 해당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겁재가 있죠. 겁재. 겁재 또는 양인, 겁재지만 이제 우리가 격을 잡을 때는 겁재격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겁재나 양인이나 양인격 하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이 양인격은 격이라고 쓰고 겁재는 그냥 겁재의 성향이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묵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겁재가 있을 때 역용, 흉신은 일단은 옛날에는 흉신이라는 것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흉신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좋은 작용이 될 수 있어요. 겁재는 무슨 일을 해요? 겁재. 재물을 겁탈하는 놈이야. 나보다 능력이 있는 놈이 나의 경쟁자가 내 돈을, 재물을 탐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재물을 뺏어가 겁탈해. 겁재. 그래서 이제 흉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가 있을 때, 이렇게 강한 놈이 있을 때는 어때? 그 놈을 딱 쳐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관성이 있겠죠? 이 비견 겁재를 극제하는 것은 관성이야. 그렇죠?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역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차선으로 또 좋은 것이 있어요. 이 겁재의 성향이 돼 사주 원국에서 엄청 강해. 그러면 극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식상. 설기해주면 돼요. 이 강한 힘을. 그럴 때 이 겁재의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다. 겁재는 승부욕, 고집 이런 것이 엄청 강해요. 그런 놈들은 관성이 제어를 탁탁 못하게 눌러줘야 겁재 이런 거를 잘 써먹겠죠. 이런 이 겁재 성향은 내가 뭐라 하겠어요? 직업적으로는 자유 전문직 또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항상 자격증 공부를 해라 그러죠. 근데 이 규율 규칙이 이 겁재의 나쁜 안 좋은 기질을 제어를 해주고 또 이 식상이라는 활동 일하면서 이 겁재의 힘을 싹 설기해서 빼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흉신 역용은
힘을 빼든지 극제하든지 이런 것이 용신, 상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있겠죠? 상관은 뭐예요? 관을 있잖아요. 상처를 내요. 관을 상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명예가 손상이 돼요. 이 상관격, 상관의 기질이 강하면 어떤 것이, 제가 이제 오행을 여러분들 다룰 때 목이 많다, 목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목다 한쪽으로 오행이 쏠리면 나머지가 문제가 된다. 목이 많으면 이 수도 적을 수 있고 화도 적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금, 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많으면 안 돼요. 사주 원국에서는 사주 명조 명식이라겠죠. 이 사주 구성 바탕이 한쪽으로 오행이 너무 과다하면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있잖아요. 내가 오행 구조격이 좋다. 무슨 5가지 오행이 이 사주팔자 명식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다 목화토금수 다 들어가 있는데도 안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사주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상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관은 재성. 이야, 이것도 식상생재네. 그쵸? 식상생재 먹는 거야. 이게 와도 좋고, 또 역용은 뭐예요? 흉시는 극제하라겠죠? 그러면은 인성이 오는 게 이 상관을 잘 써. 이때 이 상관의 기질이 가장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것을 잘 써먹는 시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상관격은 이거를 딱 만나면 이때 돈도 벌고 잘 되겠죠. 그렇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관생재 인성 이것이 올 때 거의 용신과 같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격국, 격용신, 이거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억부, 통관, 뭐 조우 이런 것을 다 배울 건데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용신을 잡는데 야, 나 따져서 난 용신은 뭐 재성이야, 뭐 식상이야, 나 이 대운에서 이제 앞으로 이거 오는데 끝내줘 그랬는데 뭐가 끝내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제가 용신을 잡을 때 그러면 만사가 다 형통하고 다 좋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게 용신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좋고 만약에 25년도에는 어떤 일이 문제가 되고 어떤 일은 좋고 이게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급해서 일단은 사주 보면 용신부터 잡아서 야 대운에 용신 들어오네. 나 이때부터 끝내줘. 그렇게 잡으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신운이 오면은 그냥 배 깔고 누워서 놀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때 올 때 돈 벌면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상관은 이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편관이 있겠죠? 편관. 야, 편관은 첫째 인성이 있어요, 인성.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죠. 그쵸?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편관, 강한 흉신작용을 하는 칠살작용을 할 수도 있죠. 이 편관의 기운을 극제하고 극제죠. 제어하는 것이 식상이에요. 식상. 두 번째는 이 식상이 와야 돼. 근데 이 인성이 올 때 좋을 것인지 식상이 올 때 좋을지는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내가 약간 신약한 사람이 이 편관격이야.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 편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내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지, 시간, 월간, 좌청룡, 우백구 내 밑에 깔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막 스트레스예요.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 스트레스, 남편 복이 없어. 건강도 약해. 또 남자들은 관이라는 것이 있지. 남녀가 직업, 직장, 명예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만 남자들은 자식이에요. 아주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온다. 그러면은 관인상생에 대해 인성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인성이 나에게 힘을 생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관인상생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신강해, 엄청 신강해, 뭐 인성이 뭐 풍부해, 뭐 비견 겁재도 뭐 탄탄하고 그럼 신강이죠.
그럴 때에는 이제 편관이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올 필요가 없는데 인성이 또 오네. 그런 경우에는 이 인성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식상운이 좋다. 그런 때 이 편관을 조절할 줄 아는데, 이 역용은 조절작용이에요.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 흉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있어요. 편인, 마지막으로. 편인, 관인상생, 식상생재, 이렇게 된다겠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관성이에요, 관성. 관성이 와야 돼요. 편인격은 관성이 와야 돼. 관인상생, 관인상생. 이 식상생재들은 사회적으로 돈 버는데, 1번. 돈 버는 것을 1번으로 삼지만, 이 관인상생들은 이 돈보다는 이제 조직관리 있잖아요. 회사, 공무원, 여러 가지로 연구, 개발, 학자, 이런 쪽으로 이제 써먹으면 맞아요. 이 상관격은 특히 언변수를 살려서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장사, 권모술수, 이런 상술도 좋고, 이 상관은 강사, 활동, 이런 게 엄청 좋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근데 이제 인성은 제가 관인상생이 돼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인이라는 것이 흉신이죠? 그럼 극제하는 게 또 그 다음이란 말이야. 뭐가 극제예요? 재성. 그쵸? 재극인. 재성이 편인을 극제한단 말이야. 그런데 편인이 월지다, 연간에 투간이 됐다고 쳐요. 편인 격이 약하면 안 돼. 격은 튼튼하고 봐야 돼요. 근데 격이 튼튼하다고 해서 사주에 막 엄청 많이 한쪽으로 퇴화되면 그거 꽝이에요. 근데 이 편인격이, 만약에, 튼튼해. 그럴 때 이제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때는 이제 관인상생으로 써먹어요. 근데 인성이 편인이 너무 과다해 조금. 그러면 이거는 흉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성으로 재극인을 해줘야 좋아요. 이럴 때 이 편인을 최고 잘 써먹고 돈 들어와요. 돈. 이 편인격들은 공부해야 돼. 어떤 거? 맨날 그럼 뭐 공부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공부해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공부든지 자격증 이런 거. 이 편인들이 비상해요. 머리가. 이 사람들은 완전 천재급이에요. 머리가. 상상력도 풍부하고 통찰력도 좋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때 재성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이때 돈 버는 거예요. 재성이 올 때 최고 좋아요. 이 편인격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억부용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억부나 조하고 이 격용신을 잡는 것은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격용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 격을 잡을 때는 왜 잡냐? 격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기질, 나의 타고난 기질을 보는 거예요. 나의 장점, 내가 최고 잘하는 것,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격국이라는 것을 잡는다. 그래서 실제 직업도 이 격국을 활용해서 직업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용신 상신운이 올 때를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나? 계속 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이때 최고 이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 상신이라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억부하고 격국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긴 다르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격용신을 오늘 이제 격국과 격용신을 배웠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억부는 여러분들 이거 1시간, 2시간 이거 갖고 되지가 않아요. 거의 이 억부 실제적으로 용신격 이런 거 용신격 억부 중에 세부적으로 가면 이제 용신격이라는 걸 잡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몇 달 배워도 힘들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억부를 잡을 때는 신강 신약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신강 신약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잘못 배우면은 신강 신약이 흐트러지면 이게 운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억부 용신 잡는 것 신강 신약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